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명입니다. 8월 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증시의 대폭락, 특히 대한민국 증시와 일본 증시 12% 역대급 폭락이었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 주식과 코인 시장에 큰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일부 회복하고 있죠. 아직 변동성은 끝나지 않았다. 첫 번째, 엔화의 안정세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엔화가 7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엔캐리 자금 이탈에 일본 증시 사상 최악의 날. 1987년대 블랙먼데이 때 변동성을 넘어섰다. 니케이 지수 12%대 폭락. 엔화 장중 142엔까지 급락했다. 즉 엔화가 역대급 단기간의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오늘 엔화 강세 영향도 일부 축소가 됐다. 엔화 강세가 살짝 노려졌습니다. 달러엔 환율도 145원대로 올라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는 장중 한때 141엔대까지 떨어졌다. 역대급 단기간의 엔화 강세. 그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그로 인한 전 세계 주식과 코인 시장, 자산 시장의 금융 시장의 혼동이 불러왔었다. 자, 엔화 가치가 보게 되면요, 오늘 146엔대죠. 그래서 일부 엔화 강세가 좀 누그러졌다. 오늘 코스피가 3.30 상승했습니다. 어제 8%대 하락, 장중에 10%에 육박하는 하락이 나왔었다. 자, 오늘 니케이가 8.86. 자, 어제 12% 하락이었죠. 자, 반등이 나오긴 했어. 허나 아직까지 변동성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증시가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해와 항상 안정권이죠. 0.42, 0.17 약보합권입니다. 현재 시간이 저녁 7시 23분인데요. 유럽 증시 0.41, 0.69, 0.18. 큰 변동이 없어. 자, 지표로 봤었을 때 원달러는 원화 약세 국면, 찔끔입니다. 그동안 원화 강세 국면이었죠. 달러 약세가 좀 가팔랐다. 그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 경제는요, 엔저와 저금리를 기반으로 그동안 버텨왔어. 그런데 이거를 엔고, 그리고 저금리를 끝나고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게 지금의 변동성의 첫 번째였다. 왜냐하면 엔캐리가 뭐죠? 금리도 싸고, 자국 내에 있으면 금리도 싸고 엔화 가치가 싸니까 이 돈을 갖고 와서 해외에다 투자한 거야. 금리도 더 좋은 곳에다가, 돈 가치도 더 올라갈 곳에다가 자금을 뿌렸다는 거죠. 주식과 채권과 금융시장에. 근데 이게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하고 자금을 청산하고 복귀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죠? 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을 겪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다. 그래서 엔화가 안정되는 게 첫 번째 국면이다. 자, 두 번째로 미 증시, 이게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빅테크가 안정이 필요한데요. AI발, 이 버블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 쉬고 다시 달려나갈 필요가 있어. 먼저 실시간 지수 선물입니다. 미국 다우는 0.29, S&P는 0.47, 나스닥은 0.36 상승 중인데 아까 장중에는 3%대가 넘었었거든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어. 자, 그러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보겠습니다. 선물을 보겠습니다. 니케이가 0.8이 하락 중이죠. 이게 플러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변동성이 축소가 되지 않았다. 자, 코인 시장은요. 보시면 비트코인이 아까 8천만 원 훌쩍 넘었었는데 7,900만 원, 7,890만 원 언저리입니다. 아래꼬리 달고 매수세가 쭉 들어왔다가 다시 윗꼬리 달고 밀렸죠. 매수와 매수세가 공방전이다. 변동성의 국면에 있다. 자, 이들이면 똑같은 국면이에요. 이들이면 똑같죠. 아래꼬리와 윗꼬리가 만나면서 변동성의 국면에 있다.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꼬리와 윗꼬리가 공존하면서 변동성의 직면에 있다.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서 안정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엔화 가치의 안정, 이로 인한 일본 증시의 안정. 여기에는 뒤에서 물 밑에서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미 증시의 상승이 필요해요. 즉 하락세가 완연해져야 돼요. 이게 빅테크 테크 주식,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표적이죠. 테크 주식들의 AI,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한 하락폭이 좀 완만해져야 돼. 자, 세 번째, 연준의 스탠스, 즉 행동, 액션.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시장을 띄울 수 있는 그들의 부스팅이 확인이 될 겁니다. 이 뒤에 연준 뒤에 누가 있죠?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준을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드리죠. 상승이 나오다가 파동을 그리면서 한번 꺾였죠. 다시 상승이 나온다. 예상하지 못한 큰 폭의 대형 폭락이 나왔지만 결국 상승은 예정돼 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황관입니다.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전망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로나 사태 연상시킨 30% 폭락,
콜백스에도 향후 전망 엇갈리고 있다. 30% 폭락이 나왔다면 결국 뭘까요? 제 기준으로는 어제 기준 반스까지 매집할 기회. 지금도 앞으로도 변동성에 의해서 매집할 기회를 주고 있다. 라울팔 하락장에 아무것도 팔지 않았다. 비트와이즈 CIO 비트코인 급락 매수 기회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매집 이후에는 제가 바라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 상승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상승을 내가 확신한다면 빠질 때 매집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퍼펙트 스톰, 시스템 리스크, 실물 경제가 무너져서 상업용 부동산, 그로 인한 상장 기업들과 법인들의 파산, 이래서 여기 엮여져 있는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도산이 돼서 실물 경제가 부서졌어. 그로 인해서 경제가 빡살이 나고 있어.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어. 이러면 이제 경제 위기 오는 거죠. 경제 위기면 대폭락이 오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연속적으로 빠바박 부서지겠죠. 허나 지금은 이런 실물 경제 리스크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금융시장과 주식과 코인만 먼저 빠그러졌다. 이 상태에서 원화 가치는 강세를 보였다. 달러의 약세폭이 좀 컸죠? 달러가 급하게 내려간 것도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더불어서 국채금리가 급하게 내려간 것도, 오늘 안정을 좀 채웠거든요. 국채금리가 그게 급하게 내려간 것도 좋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채권시장, 외환시장, 주식과 코인 시장의 안정세가 좀 필요하겠죠. 중요한 건 그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그들입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개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죠. 개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알트코인들의 폭발이 필요합니다. 알트코인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폭발이 필요하죠. 그럼 뭐죠?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들어와야 기관과 세력과 쩐주와 고래들이 드디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고 이 버블을 끝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따라오는 경제 위기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늘 경제 위기 전에 대버블이 왔었기 때문에. 2017년도, 2019년도 7월, 9월, 10월에 금리를 내렸었어. 물론 2018년도에 금리 0.25, 4회를 올리고 금리 고점에 다다릅니다. 시장이 견디지 못하고 빠그러지죠. 물량과 수요가 상승하다가 2019년도에 다시 한번 버블 빠그락빠그락 되니까 7월, 9월, 10월 금리를 내려줍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다시 한번 달리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박살나게 되죠. 지금은 이때와 유사한 흐름이지 않을까. 이때 흐름, 시장이 먼저 빠그러졌어. 그래서 이제 0.5%, CME 페드워치에서 연준의 다음번 FOMC 회의에서 0.5% 내릴 확률이 무척 올라갔습니다. 0.5%, 4번 오르도 2%밖에 못 내려. 이거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급하게 내려가면 그때는 진짜 문제가 크다. 그래서 2%, 지금이 5.25에서 5.50이죠. 3.25에 3.50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내리고 동결되면 그 구간 안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엔화 그리고 미국의 AI 테크들, 여기 버블을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엔화가 안정세가 좀 중요해 보이겠죠? 가장 첫 번째예요. 아크인베스먼트가 8월 월 코인베이스 주식을 93,797주를 매수했습니다. 얘는 가격이 폭락할 때 싸게 매집하는 걸 달인이야. 그리고 결국 상승이 나오면 물량을 일부 정리하더라고요. 얘는 상승을 확신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에. 즉 코인 시장의 상승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롱링캐피털 중국 투자자 전날 이더리움 6,000개 이더리움을 매수 추정하고 있다. 쩐주는 이더리움에 이상하죠? 이더리움에 상승이 안 나오고 있어. 이상합니다. 그러나 고래는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다. 공포 탐욕지수가 17이다. 극단적인 공포이다. 2년 내 최저치. 모두가 노랄 때 경제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노할 때 그들은 열심히 매집하고 있을 거라는 거. 비트와이즈 CIO는 이번 비트코인 급락은 매수 기회이다. 비트코인 내년 100만 달러 돌아갈 가능성 훨씬 높아졌다. 참고만 합니다. 13억 원이 넘어가는 돈이죠. 비트코인이 내년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내년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죠. 허나 큰 그림에서는 100% 정해진 길로 보고 있습니다. 99.9%가 아니라 100%.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옮길 수도 있고 버크셔 회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수많은 트리거가 존재하며 그중 하나라도 가시화가 되면 비트코인 폭등을 촉발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자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었죠?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진행돼서 실제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되겠죠. 시간이 걸릴 겁니다. 허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로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된다면 미국이, 중국이, 유럽이, 일본이, 대한민국이 첫 번째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로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 두 번째, 상장기업과 법인들이 비트코인과 코인들을 매집하게 된다면 사실상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죠. 세 번째, 지금도 하고 있죠.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죠.
차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번대로. 여기에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연금과 기금. 연금과 기금도 지금 차례로 들어오고 있죠. ETF를 통해서. 그러면서 캐피탈, 저축은행, 여전사 같은 거죠. 얘네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 캐파가 미친 듯이 팽창합니다. 10년간의 1000배가 결코 욕심이 아니다. 아마존이 3차 산업혁명 때 2000배였죠. 20년 동안. 우리는 10년 기준 1000배입니다. 최소 수백 배를 목표로 한다. 자, 트론의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 급락으로 2.8억 달러의 미실현 손실이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해왔었죠. 작지 않은 금액을 매집해왔습니다. 그러나 저스틴 선 저점 매수 돌입 정황이 포착되었다. 3,7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하였다. 이더리움 계속해서 폭발이 나오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더리움이 터져야 결국은 알트가 터집니다. 더불어서 리플과의 소송, 요거를 바라봤을 때 어떤 게 보일까요? 1월 달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편입되었죠? 무려 3년 만입니다. 이 뒤에 DCG가 있고요. DCG 뒤에 글래너치스와 나스닥과 마스터카드가 있습니다. 이미 얘네들은 달러와 유로와 프린터기의 주인장들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했죠? 이더리움은 증권성 희비에 휘말렸었어. 허나 승인이 됐다는 거. 얘는 리플과의 소송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E, 세계 최대 상품 선물 거래소, 파생 상품의 주인장이죠. 여기에서 파생 상품 인덱스에 XRP 편입시켰습니다. XRP가 편입되는 건 즉 XRP ETF가 예정되어 있다. 이게 나오기 위해선 리플과 SEC 소송이 마감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미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을 하게 되면서 깜빡이를 켜줬다. 그리고 이제 그 소송에 대한 시간을 질질 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의미에서 하원에서 미국 의회 하원에서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리플과의 소송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시계추가 똑깍똑깍 다가오고 있다. 또한 저스틴 선 또한 전 세계 기득권 중에 한 마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폭발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길이다. 전 리플랩스 이사회 멤버 진 스펄링입니다. 해리스 캠페인에 합류하였다. 미국 백악관, 행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그동안 해왔던 사람이죠. 조 바이든 수석 경제자문위원이자 전 리플랩스 이사회 멤버인 진 스펄링이 카멜라 해메스 캠페인에 합류하였다. 2015년 리플 이사회,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하였다. 미국 백악관, 그게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상원이건 하원이건 금융계 월가이건 리플에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뒤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존의 알렉스, 인공지능 AI가 XRP를 전세계 브릿지 통화라고 부릅니다. 스위프트 2.0, 그 망의 주인입니다. 페드나우, 페드와이어를 대체하죠. 이게 연결되고요. 중동 중심의 분화, 실시간 결제망입니다. 중국 중심의 CIPS, 캐나다 중심의 페이먼츠 캐나다, 러시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한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유럽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이 다 범지구의 결제망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빅테크의 결제망도 연결이 되고 있죠. 여기에 송금과 브릿지의 역할을 XRP가 담당하고 있다. 이 혈관의 주인이 바로 리플입니다. 사실상 게임이 끝난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이 버블로 가는 와중에 중간에 시장이 빠그러졌죠. 일본 엔화 가치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과 미증시에 대한 버블에 대한 일부 하락,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전환과 액션이 필요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달릴 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는 거.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자, 요자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요자금이 있다면 매집 기회이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